감사숙계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안중출장소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감사를 실시하기 앞서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제1항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을 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평택시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 및 27조에 따라 고발 조치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요령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안중출장소장께서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겠으며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중출장소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럼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6항 및 7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조례 조사에 관한 조례 14조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임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2일 안중출장소 소장 신동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안중출장소장께서는 간부 소개에 이어서 주요 업무 현황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중요 사항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출장소장 신동희입니다. 우리시 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승겸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순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치권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윤민원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중출장소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13쪽 일반 현황은 서면으로 가름 보고드리고 주요 업무 추진 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다함께 행복을 더하는 복지행정 실현입니다. 서부지역은 노인복지 및 장애인 시설 35개소에 958명, 경로당 222개소를 관리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눔문화 활성화를 위해 저소득층 이웃돕기 후원 사업으로 1336가구에 1억 700만 원을, 갑자기 어려움에 처한 위기가정 긴급지원 및 경기도형 무한돌봄 대상 120가구를 발굴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경로당 급식비 지원과 경로당 환경 개선을 위한 현대 사업을 통해 어르신 성김행정으로 따뜻한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8쪽 아동이 행복한 안심 보육 서비스 구현입니다.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서비스 향상을 위해 67개소의 어린이집에 보육 컨설팅을 실시, 소중한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아동센터 8개소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 점검과 모니터링으로 미래 세대인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9쪽 맞춤형 복지 정책을 위한 통합조사 관리입니다. 저소득층의 다양한 개별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읍면과 연계하여 취약계층 363명에 대한 맞춤형 통합조사를 추진하였으며 기존 수급자 1,513명에 대한 자격 및 급여 적정성 관리로 부정수급 및 복지예산 누수 최소화를 위해 집중 조사 기관을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사 결과
급여를 제한하거나 중지해야 하는 대상자에게는 긴급 지원, 경기도형 무한돌봄을 연계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7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 환경을 위해 시민, 단체, 기업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행복 홀씨 입양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읍면별 기관, 단체 합동 정호 활동을 전개하여 깨끗한 도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바른 쓰레기 배출 방법을 정착하기 위하여 무단투기 경고판 설치와 쓰레기 배출 방법 홍보물을 배부하고 있으며 취약지역 불법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 이동식 CCTV 29대를 설치 운영하고 클린 기동반, 주말 무단투기 단속반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도로변 미세먼지 절감 및 도로변 청결을 위해 살수차 일대와 노면 청소사 3대를 상시 운영해서 깨끗한 도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48쪽 시민 행복을 위한 환경도시 추진입니다. 최근 미세먼지 및 화양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비산먼지, 소음, 악취 등의 환경민원이 급증하고 있음.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을 비롯한 특정 공사 사전신고 사업장과 다중이용 시설 실내 공기질 대상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악취 발생하는 중점 관리 대상 및 축산 농가를 집중 단속하고 무인 자동 포집 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악취 민원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각종 생활 민원과 관련된 소음, 방제 활동, 하천 오염행위, 자동차 배기가스 등 위해 요소를 사전에 방지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위하는 데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49쪽 올바른 식생활 조성을 위한 음식문화 개선입니다. 음식점의 위생 등급제를 지정하고 모범 음식점의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등 위생업소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위생 수준의 향상과 경쟁력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의 식생활 조성을 위해 신규 업소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식품 위생 교육을 실시하고 위생 등급제 지정, 운영 관리 및 재난배상 책임보험 가입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중출장소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중출장소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를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관우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우리 행정감사 기간에 각 위원회별로 또 찾아가서 또 보고하고 행감을 받으시냐고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소장님. 노고에 정말 또 감사드리고요. 우리 출장소는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를 저희 위원회에서 행정감사를 보고 있는데 우리 사회복지과는 지금 몇 팀으로 운영하고 있죠? 3개 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는 4팀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그러면 우리 출장소에서 과별로 팀 운영하는 비율이 우리 사회복지과가 3팀이 가장 유일한 거죠. 제일 적은 팀으로. 제 생각에는 그 복지에 대한 사회복지에 대한 부분이 혹시나 우려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왜 팀이 가장 적게 구성이 됐는지. 당초에는 그 문화체육팀이 사회복지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번 그 민선 8기 들어오시면서 조직 개편에 의해서 이렇게 완전 복지만 그 사회복지로만 주게 돼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복지에 대한 부분은 본청이나 출장소나 가장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민원이고 또 고충이 좀 심한 민원이 많이 다루는 우리 사회복지과인데 우려 차원에서 3개 팀으로 분류를 해서 과연 그 많은 민원들을 처리할 수 있고 우리 복지에 대한 많은 책임을 좀 감당할 수 있나 이런 우려 목소리로 좀 전해드리는 거입니다. 뭐 과장님 뭐 3팀으로도 충분히 뭐 운영하는데 문제는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이제 주로 직원들이 이제 야근들을 많이 합니다. 뭐
본연의 업무 이제 저희 과에서는 본청에서 이제 하고 있는 여러 개 과의 업무를 한꺼번에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개인별로는 좀 업무가 많을 수는 있는데 뭐 그래도 큰 무리 없이 잘 해왔습니다. 소장님 그 뭐 팀 조직을 다시 한다고 하면 조직 개편이 이루어지면 좀 정확히 좀 강력하게 좀 건의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조직을 이제 만약에 개편을 한다 그러면 아마 장애인 업무는 하나는 좀 네, 와야 되는 그렇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예. 뭐 저희들도 그런 부분 잘 참고해서 집행부에 다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아까 우리 송출에서 뭐 대부분 다 질의한 내용이 공통적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뭐 늘 얘기했듯이 우리 뭐 장애인, 그다음에 노인, 뭐 어린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회복지에서 공통적인 사항 질문이니까 제가 좀 생략을 하고 한 가지 우리 사회적 약자 사각지대에 있는 우리 외국인 체류자 등에 대한 이 지원이라든지 그 발굴은 좀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지 한번 궁금합니다. 예, 그게 이제 갑자기 뭐 병을 얻거나 또는 뭐 사업이 부도가 났다거나 뭐 이런 사유로 해서 이제 긴급히 갑자기 어려워지는 세대들이 많습니다. 이제 주로 코로나 때 많았고요. 그래서 이제 위기가정 긴급 지원을 해서 올해는 지금 상반기 중에 120가구에 187명 지원했습니다. 계속 발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외국인 체류자에 대한 이 사각지대 복지 지원을 하려고 하면 뭐 어느 누구나 뭐 불법 체류자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 외국인 체류자라면 뭐 근거법이 외국인 체류자에 대한 근거법이 어떻게 좀 적용이 되고 있나요? 주로 이제 국내 난민법상도 예, 국내인과 결혼을 해서 정식으로 이제 그 다니는 부분이 있고 또 그 단기 취업 비자 발급해 갖고 단기적으로 와 있는 분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 국내인이 아닌 외국인들한테 대해서는 이제 지원은 하지 않고 올해 그 새로 생긴 이제 신규로 새로 생긴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바우처를 통해서 1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이런 지원이 좀 검토 이제 가능하도록 또 지원할 수 있도록 우리가 홍보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길 좀 바라겠고 이런 사회적 복지라는 것은 이제 촘촘하게 좀 이루어져야 사각지대에서 많이 발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 우리 출장소나 과장님 적극적으로 이 사각지대에서 발굴하는데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 우리 출장소 송출해서 좀 질의를 좀 했었는데 그분이 좀 혹시 잘못된 답변이 좀 있을 수 있는 소지에서 다시 한번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안중에서는 공설묘지 현황이 지금 어떻게 되죠? 청북 공설묘지하고 안중 공설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론으로 들어가서 아까 그 과장님이 질의를 했을 때 우리 단장하고 합장에 대한 그 정의를 내려가는 도중에 우리 단장으로 계시다가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유가족이 합장을 했을 때는 그 기간을 다시 또 30년 한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게 맞는 건지 한번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처음에 단장으로 해고서 30년까지 이제 사용한 후에 연장이 가능합니다. 또 30년 연장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질의하신 내용 중에 뭐 15년 네. 사용하고 또 합장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제 그런 경우는 그 통상 우리가 단장 같은 경우에 이제 5년 이내 미만으로 사용하고 그 합장했을 경우에는 50%를 환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년 이상 했을 때는 25% 환급하고요. 10년 이상이 되면 반환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 합장 요금으로 97만 5천 원 납부하고 새로 들어와야 합니다. 지금 뭐 정의는 잘 해주셨는데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계약 당시 합장으로 계약을 안 했는데 합장이 가능합니까? 중간에 사유가 발생하면 가능합니다. 처음에 단장으로 했다가 이제 제가 혹시 그걸 한번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고 우리 신규 매장은 금지가 돼 있는데 그
기존에 있던 사람이 합장을 한다 그러면 그거는 가능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있던 게 단장이로다가 이렇게 들어가셨다가 이거 추가로 다 더 뭐 하신다 그러면 합장을 한다 그러면 그때는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그 검토 좀 해보셔서 네. 한번 최초 계약할 때 합장으로 계약하지 않은 장에는 합장이 안 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부 합장은 최초 계약할 때 계약을 해놓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중간에 단장으로 했다가 합장이 가능한 거에 대해서는 좀 확실한 답을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묘지 연장 최고 지금 30년 하고 있는 거죠. 30년 하고 30년 연장해서 최단 최고. 60년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면 요금은 30년이 끝난 장에서 또 연장을 해도 요금은 똑같이 그냥 65만 원 똑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만 다시 한번 뭐좀 파악을 해주셔서 제가 좀 이 자료를 본고하고 약간의 그 차이점이 있어서 하는데 아까 송출에서도 뭐 질문했었고 안철도 질문했는데 약간의 좀 차이가 나는 답변이 있어서 혹시 이거 보고 계시는 우리 관계 직원들이 있다면 한번 이 끝나기 전에 한번 정확히 좀 한번 주셨으면 좋겠다는 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시다시피 뭐 우리 송출하고 관계된 뭐 업무가 거의 비슷하니까 그거는 참고하셔서 제가 질의하고 문제점 의식을 가진 부분에 대해서 많은 좀 참고 좀 부탁드리고요. 우리 안출에서는 22년도, 21년도에 식중독 발생 현황은 어떻게 파악이 되고 있나요? 예, 2000년도하고 2001년도에는 이제 식중독 발생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2002년도에는 그 식중독이 이제 처음에 발생했다고 신고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식중독은 아닌 걸로 밝혀졌고요. 그다음에 이제 올해는 아직 식중독이 발생을 안 했습니다. 그 식품위생업소에서 최근에 식중독으로 인한 피해도 없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게. 예, 예. 지금 아직까지는 이제 식중독 그럼 피해. 신고 건수는 그래도 의심이 되니까 신고 건수가 많이 들어왔을 거 아닙니까? 예, 이제 의심 신고는 이제 들어온 게 이제 그 2건 있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현장을 그 확인 결과 그 이제 특이 사항은 이제 없었던 걸로 이제 파악이 됐습니다. 우리 식품위생업소는 우리 정기적으로 우리가 지도 점검을 나갈 때 어디 민간인들한테 위탁을 줘서 뭐 그런 모니터링하는 그 위탁을 주는 게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 위생업소 이제 지도 점검을 이제 저희 공무원뿐만 아니라 그 식품위생감시원이라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총 이제 10명을 갖다가 지정을 해놨는데요. 통상적으로 이제 보통 이제 그한 4명 그 정도 이렇게 이제 나오고 이제 그럽니다. 저희가 이제. 이제 그분들하고 이제 합동으로 그 이제 식품 공정위생업소를 갖다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매월 하고 있습니다. 그거 했을 때 우리가 지도 점검을 통해서 매년 우리가 점검 사항들이 혹시 뭐 그분들한테 주는 뭐 쉽게 말하면 불이익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가장 크게 적용하는 게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뭐 그냥 영업 정지입니까? 이제 가장 큰 게 이제 영업 정지입니다. 영업 정지를 이제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한 달, 뭐 15일, 뭐 5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영업 정지를 하는데 그분들이 이제 영업 정지를 하면은 타격이 심하기 때문에 과징금을 갖다 이렇게 이제 납부를 해서 영업은 이제 이렇게 계속 하는 걸로 하고 그 대신 저희가 이제 고발 조치를 이제 합니다.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물론 과하게 위생 청결 상태라든지 여러 부분에서 지나칠 정도의 그런 사항이 아니면 우리가 충분히 지도하고 계몽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분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영업 정지라든지 과한 과태료는 아마 이분들의 큰 절망에 빠뜨리는 그런 사항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조금은 수고스럽더라도
한 번이 아니면 여러 차례도 계속 지도하고 계몽하고 홍보해서 위생업소에 그런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가로환경미화원이 제가 한번 파악을 하다 보니까 우리 안출이 20여 분 가장 적어요. 실은 뭐 우리 송출이나 우리 본청 같은 경우는 다 40명에서 50명 되는데 거의 인원이 이렇게 20명 정도로 이렇게 지금 유지를 해 가고 있어요. 제 생각에는 그 이유가 좀 어디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먼저 저희가 이제 뭐 본청 혹은 이제 송출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그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농촌 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단지 이제 좀 아쉬운 거는 지금 이제 고덕면 같은 경우는 이제 환경미화원이 2명이고 진해면도 환경미화원이 2명인데 현덕면이나 이제 오성면 같은 경우는 1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보조를 맞춰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네네. 저도 뭐 그거에 동감을 해서 질의를 드렸던 건데 일자리 창출이라는 그런 효과도 기대할 수 있고 농촌 지역이라서 개발 효과가 또 많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또 무단 투기도 뭐 가능한 부분들이 농촌 지역에 더 많이 일어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환경미화원분들이 하시는 일이 업무가 큰 틀로 보면 상당히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환경미화원도 실은 좀 늘려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송출하고 2배 차이가 난다는 거는 좀 제가 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 적극적으로 우리 소장님은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좀 고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모범 음식점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모범 음식점은 안출에는 지금 몇 곳이 있습니까, 업소가? 저희가 지금 저 모범은 한 저 20여 개소 그 정도 예, 있습니다. 그 모범업소도 등급이 있지 않겠습니까? 없습니까? 그냥 모범업소는 모범업소이고 뭐 최우수 등급 뭐 받아가면서 우리가 모범업소를 지정을 할 때는 거기에 따른 포상이라든지 지원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먼저 이제 저희가 이제 음식점을 갖다가 식품위생 등급제가 별도로 있고 그다음에 이제 모범 음식점이 별도로 있고 이제 안심식당이라고 있는데요. 이제 안심식당은 이제 코로나가 사실상 끝났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다고 보고 저 식품 그 위생 등급제는 이제 식약처에서 이제 지정을 하는 건데 요거는 이제 인센티브가 그 현금으로 한다고 하면 한 70만 원 그 정도 이제 지원되는 걸로 이렇게 이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시설 개선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갖다 이제 지원을 해주고 그다음에 그 출입 검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2년 동안 이제 면제를 해주는 데 반해서 그 모범 음식점 같은 경우는 저희 시에서 이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이제 이거는 이제 현금성으로는 한 30만 원 그 정도 이제 지원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정을 하게 되면 이제 지정판을 갖다가 설치를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각종 혜택이라고 하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지도 점검을 갖다가 한 2년 동안 좀 유예해주는 그런 출입 검사를 갖다 유예해주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그다음에 그 시설 개선할 때 그 이제 시설 그 개선 자금을 갖다가 융자를 해주는데 저리로 갖다가 1%로 융자를 해주는 그런 예, 혜택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게 1% 저리 지원을 해주는 게 가장 큰 효과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 30만 원 지원이라고 하는 부분은 좀 낯부끄러운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범업소라는 그런 분야에서 우리 상벌 규정을 두는 이유가 뭔가 다른 업소들에게 약간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우리가 모범업소로 지정을 받으면 혜택이 만큼 따르는구나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 지원해주는 그런 상황을 보면 상당히 좀 미약합니다. 우리가 30만 원 상당의 인센티브를 적용을 한다는데 그 현금 지원입니까 아니면 물품 지원입니까? 이제 그거는 물품 쪽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요. 예. 아까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제 시설 개선하는데 이제 그게 이제 좀 메리트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출입 검사 이제 그런 부분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모범 음식점이라고 해갖고 현판을 갖다 이렇게 이제 저희가 제작해서 달아주는데 그런 어떻게 보면은 그 인정을 해주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모범업소에 대한 부분들도 실은 우리가 규정을 좀 정확히 해서 모범업소의 지정이 뭐 과하게 많이 지정을 하는 것보다도
그 기준을 좀 엄격해서 지원량도 늘리고 실은 모범업소가 1년에 한 번씩 판단을 적용을 하는 겁니까? 몇 년씩 적용을 합니까? 예, 1년에 모범 있으면 1년에 한 번씩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1년 있다가 그 기준에 미달되면 바로 또 이렇게 취소가 가능한 건가요? 근데 위배됐을 때에는 어. 저희가 개선을 갖다가 다시 한번 기회를 갖다가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적극 활용을 하셔서 모범업소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는 시민들이 모범업소라는 개념을 약간은 조금 높게 보지 않고 일반적으로 보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어떻게 보면 모범업소가 상당히 많다는 그런 의미로 좀 지켜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범업소에 대한 기준을 분명히 좀 강화하셔야 되고 모범업소에 대한 지원 또한 강력히 늘려야 하고 모범업소가 지정이 되었지만 적정 기준에 미달하면 과감히 취소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정확히 좀 근거가 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선생님 전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전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이관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또 질의하실 의원님. 최선자 의원님 질의. 네, 질의해 주십시오. 네, 최순자 의원입니다. 어린이 놀이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 송탄 출장소에서도 본 의원이 질의를 했는데 그 어린이 놀이터 그 안중에 공공 놀이터 현황을 보니까 8개입니다. 8개 중에서 원정 사립 공공 어린이 놀이터는 올 3월 들어서 이제 주민의 요청으로 이제 폐쇄하게 됐는데 어떤 걸로 주민의 요청이 들어와서 폐쇄를 하게 된 거죠? 농기계 창고로 활용을 원해서 이걸로 활용하기 때문에 이제 폐쇄한 걸로 결정을 한 겁니까? 네, 마을 청회 의결로 농기계 창고로 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에 따라서 해준 것입니다. 어린이 놀이터에는 이제 주체가 어린이고 저희 평택시에는 이제 아동위원회가 있습니다. 어린이 놀이터가 폐쇄를 할 때는 어린이들의 주체가 되는 아동위원회에 최소한도로 개최를 해서 그 아이들의 의견을 듣던지 아니면은 여기에 지금 원정 사리의 주민들과 함께 아동위원회하고 그 소통을 해서 조율을 했었으면 좋겠는데 그러한 조율은 없었던 거죠. 어른분들에 의한 이제 그 총회에서 결정되었다는 말씀인 거죠. 예, 마을의 의견을 반영했습니다. 근데 그 마을에는 어린이들도 주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여기는 어린이 놀이터였었고 아직 그 어린이 놀이터에 대한 이제 어린이 뭐 중재위원회라든가 뭐 어린이 위원회 같은 것들을 어린이들의 이제 직접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소통 창구가 현재로서는 좀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의원님의 의견 옳고요. 앞으로 어린이의 의견도 좀 적극 들어서 반영해 볼 수 있는 방법 연구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농촌 지역이기 때문에 어르신분이 많고 또한 어른분들이 이런 놀이터에 대해서 앞으로도 폐쇄를 하고 또 다른 걸로 활용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또 이러한 선례를 남기고 나서 또 이렇게 될 거란 얘기인 거죠. 사실 저희가 이제 이런 일들을 할 때 마을 청회 의견, 이제 마을 전체의 의견을 사실 반영 안 하기 곤란합니다. 그래서 그렇기는 한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어린이 의견도 한번 경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은 이제 8개 놀이터 중에서 지금 현재 그 4개의 놀이터를 앞으로 이제 우레탄으로 이제 변경하겠다고 나와 있어요. 추진하겠다고. 네, 이것 또한 할 때도 마찬가지로 우레탄으로 전부 다 교체하게 될 때 이것도 그 마을의 총회에서 결정을 해서 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변경을 하는 겁니까? 혹시? 네 맞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이거를 이제 예정이지 않습니까? 이제 다 마무리했습니다. 다 마무리한 네, 겁니다. 오늘 상반기 여기에는 중에 보면은 집행 지금 마쳤습니다. 현재
추진 계획으로 나와 있는데 다 마무리했다는 얘기인 건가요, 지금? 이것도 굉장히 좀 아쉽네요. 이제 어린이들이 지금 현재 사용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도 또한 조율을 같이 아이들하고 현실적으로 뭐 총회에서 이렇게 나온다 할지라도 어린이들이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어린이들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이곳에는 어린이들이 몇십 명씩도 사용할 수 있고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고 어린이들의 그 인격을 무시하고 전혀 반영도 하지 않고 그 부모나 어른들에 의해서 어린이 놀이터를 우레탄으로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이유는 알겠습니다. 왜 우레탄으로 해야만 했었는지는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어린이 놀이터에 이미 모래 놀이터가 있었고 우레탄으로 하려고 한다면 어느 한 공간이라도 좀 그거를 조율을 해서 어린이들과 조율을 해서 했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놀이터를 지금 그 원정 1인 놀이터 갔습니다. 27명의 그 아이들이 지금 현재 보니까 놀이터 이용을 하고 있어요. 이 아이들이 갔는데 모래 놀이터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럼 이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는 거죠. 어른들에 의해서. 그렇다고 또 우레탄을 변경을 해서 이 우레탄이 실질적으로 오래 가면서 친환경 소재로 된 것이냐. 이것이 또한 아이들한테 전혀 유해 물질이 나오는 것이 아니냐.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모래 놀이터에서도 여러 가지 유해 물질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점검을 하고 소독을 하고 아이들한테 그 유해 물질 발생하지 않도록 해 왔었던 거고 문제가 없었던 거고. 그런데 이것이 단 그 어른들에 의해서 총회에 의해서 아이들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도 않고 물어보지도 않고 우레탄으로 이거를 다 바꿔버렸다. 그럼 이 아이들이 한 군데도 아닌 네 군데에 그 마을에 있는 아이들이 놀이터에 왔을 때 내가 어린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여튼 요건에 대해서는 이제 사실 저희가 주민총회 의견을 계속 반영해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그 약간 미흡한 것이 있었는데 사실 저희가 주민총회 의견을 들으면서 그 지역에 거주하는 어린이들의 의견도 앞으로는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8개에서 이제 4개의 모래 놀이터가 있는 걸 우레탄으로 하면서 전체 8개가 다 우레탄으로 돼버린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럼 어느 한 군데도 모래 놀이터가 없다는 얘기인 거죠. 네, 없습니다. 이번에. 그럼 이렇게 우레탄으로 했다가 또 어떠한 사항에 대해서 이제 또 모래 놀이터로 또 바꾸고 계속 이런 걸로 반복이 되어 오는 상태에서 어린이 놀이터라는 어린이라는 것에 좀 초점을 주고 해야 되겠다. 지금 현재 우레탄으로 다 바꿨다고 하시는데 이걸 다시 한번 총회를 하셔서 이 아이들의 의견을 듣고 조율을 해서 어느 한쪽에 모래 놀이터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 아동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마을의 주민들과 조율을 해서 어느 한쪽 방향이라도 한 곳에 모래 놀이터를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들어보고 난 후에 아이들이 원한다고 한다면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어린이 놀이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평택이 아동 친화 도시로 했는데 이러한 주택단지에 있는 아이들이 더군다나 소외되고 있는 아이들일 터인데 모두가 다 놀이터에서 놀 권리가 있는데 이거를 어른들에 의해서 제한하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아이들이 행복한 도시가 돼야 되는데 내가 살고 있는 마을이 행복한 마을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 어른들의 책임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유념을 하셔서 다시 한번 그렇게 해서 우레탄으로 지금 현재 다 되어 있는 곳을 주민들하고 아이들하고 조율을 해서 아이들이 원한다고 한다면 그렇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폐 건전지는 이제 그 각 읍면동에 이렇게 장소를 해서 버리는 걸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이쪽에는 이제 그 농가 지역이 이제 많지 않습니까? 이제 네, 그럼 맞습니다. 거기에 이제 이곳 저곳에서 이제 그 농기계용 폐타이어가 많이 보기 흉하게 돼 있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많은 이제 그 오염들도 이제 발생하게 되는데 어떤 경운기 그 타이어나 트랙터 타이어, 뭐 콤파이어 타이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수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네, 수거를 하는데에도 불구하고 다른 곳에 방치되어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지금 현재 어떻게? 일단 저 방치돼 있는 거는요. 네네, 저 방치 폐기물로서 네네. 저희가 이제 수거해서 이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이제 많이 이제 있다는 민원을 들었으니까 한번 네. 전체적으로 다 이제 검토를 하셔서 있는 곳을 한꺼번에 좀 수거를 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네네. 전 이제 송탄 출장소에서도 이제 질의한 내용이지만 주택 단지나 이런 곳에는 이제 그쪽 이제 서부 지역에도 이제 그 반지하 주택들이 많이 이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집중호우로 인해 가지고 우리 평택은 정말 다행히로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다른 피해는 또 있었지만 그래서 이걸 좀 대비하기 위한 어떤 대책이 돼 있는지요? 우리 소장님. 지금 반지하 주택은 허가를 지금 내주질 않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되어져 예, 예, 예. 있는 곳을 이미 이제 어떻게 되어져 우리가 있는 이제 거는 대응을 할 그 것이냐 예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저지대는 좀 있어요. 저지대에 네네. 있는 거는 거의 없고요. 저희는 그 저지대라면 하천 주변인데 하천 주변은 거의 없고 이제 그 포승 그 당초에 그 원룸 단지에 좀 있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거는 거기가 좀 지대가 높아서 큰 그 지장은 없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이제 파악은 다 되어 있는 겁니까? 전체적인 파악은 지금 저 건축부서에서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전체적인 파악을 해서 집중적으로 그동안 그 수혜를 받던 곳이 있을 겁니다. 아마 그렇죠? 전혀 없었습니까? 예, 이 수해는 저 역류한 경우가 있는데 네네. 그 역류한 부분은 그 원룸이 아니라 일반 주택입니다. 그래서 네, 그냥 일반 주택에 이제 역류가 됐는데 그거는 이제 저 정화조련에 저 오수가 오수로, 네네. 오접이 돼가지고 네네. 그런 경우인데 지금 그 오접된 부분을 찾고 있습니다. 지금. 네네. 그리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한- 그거에 대한 그 일괄적으로 지금 용역을 줘서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그 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이제 여름이 되기 이전에 네.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셔서 피해가 없도록. 응급 조치로는 이미 이제 그 강제 순환 펌프를 이미 설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네네. 그럼 이제 그 안심해도 된다는 얘기인 거죠? 올 여름에는. 네, 오접을 이제 찾아야 됩니다. 지금. 네, 그러니까 찾으셔서 그렇게 예, 알겠습니다. 대안을 꼭 마련하셔서 피해 없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최 선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어서 김명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명숙 의원입니다. 앞서 송탄 출장소에서 질문하시는 거를 밖에서 다 들으시고 대충은 이제 준비를 해갖고 들어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알게 되시는 부분도 많으시죠? 아니십니까? 의원님들이 좀 많이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쭉 우리 안중 출장소 자료를 쭉 검토를 하면서 출장소에서 뭐 하시는 일이 거의 선을 뭐 완전히 넘어서 다른 일을 하시는 부분은 없으시잖아요. 매년 하시는 거에서 조금 더 진행된 사항, 계속 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니면 이제 신규 사업이라고 하면 뭐 금액이 조금 늘어난 부분, 완전히 새로운 신규 사업은 없으신 것 같으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계속 사업이나 계속된 그 관리 감독에 의해서 조금 궁금한 거거나 아니면은 계속적으로 관리 감독을 하는데도 이게 나아지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송탄 출장소 질의하시는 거 보고 준비는 해갖고 오셨을 텐데 해갖고 오셨습니까? 제가 질문할 거 뭔지 알고?
28페이지 공공 어린이 놀이터 수목 전정 등 식생 관리가 있습니다. 10월 24일 날 계약을 하셨어요. 617만 5천 원. 그런데 우리가 공공 놀이터 수목 전정 같은 경우는 앞서서 제가 송탄 출장소에서 언급했듯이 이게 보통 이제 전정은 겨울에 주로 하는 게 이제 겨울인데 지금 가을에 계약을 하셨습니다. 이유가 있으십니까? 아니면은 죽은 가지나 부러진 가지, 병든 가지 같은 것들을 이제 치우느라고 이 계약을 하신 건지 전정을 하시는 걸로 계약을 하신 건지 좀 알고 싶습니다. 아마 그 기관별로 이런 거를 추진하는 시기가 아마 조금씩은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정확하게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네, 저희 같은 경우는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죠.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수목에 따라서 수영을 키우느냐 가지치기를 하느냐 나무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네. 가을에 한번 뭐 봄에 한번 이거는 전정에 맞지 않는 말씀이십니다. 지금 공원에 그 식재되어 있는 나무가 어느 나무들이 어떤 시기에 전정을 해야 되는지 파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보통 과실수나 아니면 유실수 그다음에 나무 같은 경우에는 그 시기에 따라서 아니면 전정을 하는 그 형태에 따라서 다른데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공원 같은 경우는 경관입니다. 경관이면 보통 이제 겨울에 보통 이제 1월이나 2월, 12월 달에 좀 많이 하시는데 관상수 같은 경우에 이제 그것도 똑같이 지금 수영을 유지하기 위해서 겨울에 많이 하는데 보통 주변 환경에 맞춰서 한다고 해도 10월 달에는 지금 봄에는 없으십니다. 2번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22년도 봄에는 없고요. 22년도 10월에 한번 이 사업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업의 목적에 맞는 사업을 하셔야지 관행적으로 1년에 2번씩 하던 사업이라 봄, 가을에 한다라는 대답은 맞지 않는다고 저는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네, 좋은 지적이십니다. 좀 염하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나무를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나무를 심느냐가 더 중요하고요. 심고 나서는 관리 감독을 어떻게 하느냐, 전정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예산의 낭비가 아니고 목적에 맞게 나무를 심어서 우리가 2050 탄소 저감에 이바지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조금 잘못하신 것 같아요. 네, 42페이지 네. 한번 보겠습니다. 영유아 보육법 위반 시설 행정처분 내역을 보니까 조금 과한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사례들이 이렇게 많지 않은데 2022년도에 좀 있었어요. 몇 건이 민간 어린이집하고 가정 어린이집하고 원장 자격 정지가 일어날 만큼 이렇게 중대한 사항이었는데 보조금 부정수급입니다. 아직도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고 있네요. 네, 혹간 저기 그 보조금을 그 어린이 그 통장으로 넣어야 되는데 네. 개인 통장에 넣어서 다시 이렇게 사용하는 사례가 있어서 그에 대한 지적을 했던 것입니다. 통장을 2개를 놓고 네. 보통 이제 그 어머님들한테 자부담 받는 부분을 개인 통장으로 받고 정부 보조, 시 보조 받는 거는 어린이집 통장으로 받아서 2개의 통장을 썼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왜 근절이 안 될까요? 계속 계도를 하고 이거를 모르지 않을 텐데. 순간적으로 좀 그렇지 않았나. 순간적으로 경험치가 좀 잘못을 없으신 저질렀나 생각합니다. 원장님들은 인수를 하거나 새로 개원하신 지 얼마 안 된 원장님들은 이해 폭이 좀 그래도 생기는데 오래 하신 원장님들이 이렇게 한다는 거는 이 부분은 조금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어린이집이 지금 뭐 보통 한 5년 이상, 3년 이상 하신 분들은 이거를 이런 실수를 하면 안 되는 부분인데 계도를 조금 더 많이 하시고요. 이거를 지적을 하는 것보다는 조력자 역할로 인해서 조력자의 우리가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계도잖아요. 계도고 교육이고 어린이집 연합회 간담회도 하시고 하셨는데 보니까 자료를 그럴 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이야기가 오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간담회 하신 자료가 여기 있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는 이런 부분은 좀 우리 행감 자료에서 좀 안 올라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계속 교육하겠습니다. 4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서부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이제 공단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이 굉장히 많죠. 제가 이제 의원이 되기 전에 그쪽에 강의를 가다 보면 러시아 분들도 많으시고 우즈베키스탄 분들이 많으셔서 아예 전담 통역관들이 오신다는 말씀을 지난 행감 때도 제가 똑같이 드린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어 변기 쓰레기 배출 요령 홍보물 제작 배부인데 여기 현수막도 같이 포함이 된 건가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외국인들이 이제 특히 이제 포승읍 이제 지역에 보면은 이제 공단 그쪽에 이제 외국인들이 꽤 많이 이제 지금 거주하고 있는데요. 네네. 그거 대비해 갖고 저희가 저 우즈베키스탄이나 이제 러시아인들 관련해 갖고 러시아어를 갖다가 표기를 했고 중국 사람들, 베트남 사람들 많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베트남하고 그다음에 중국어, 영어 이렇게 이제 표기를 해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의도치 않은 불법 투기가 이루어진다고 저는 보는데 예. 매년 상황은 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어떻게 조금 완만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궤도를 갖다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 지금 딱히 이제 더 늘어난다, 줄어든다 그 이제 정체된 그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제가 이제 한 2년 동안 그쪽 포송 지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 지속적으로 이제 단속을 한 결과 그 지금 현재 이제 많은 부분이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제 또 계속 들어갔다 나갔다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네. 지속성이 끊기게 되면은 또 늘어날 소지가 있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속적으로 그 지금 단속도 하고 계도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적발되더라도 과태료 부과나 행정 지도가 쉽지가 않은데 그쵸? 그 쉽지가 예, 맞습니다. 않죠.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안을 지금 찾고 계십니까? 저희가 지금 과태료 저희가 적발은 그 읍이나 면에서 하지만은 저희도 기동반이라고 해갖고 별도로 파봉을 통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외국인 경우에는 그 명확하게 물증의 확보를 갖다가 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뭐 예를 들어서 우편을 통해서 이름이 정확하게 주소가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으면은 그걸 갖다가 과태료 부과를 갖다가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데 그런 게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았을 때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갖다가 포승읍 같은 경우에는 포승읍 그 청수 담당 직원하고 저희가 미팅을 계속하면서 과연 그러면 이런 사각지대는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토론도 하고 했는데 근본적인 거는 그 지속적으로 계속 그 원룸 단지면은 원룸 단지 주인도 미팅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장님하고도 미팅도 해가지고 서로 그 조금이라도 그 관심을 갖다가 더 가졌을 때 해결되지 관심에서 멀어지게 되면은 좀 어려운 점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어떤 지금 현재 활동하고 계신 앞으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줄이고자 하는 어떤 매뉴얼이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저희가 그 쓰레기 단속 기동반이라고 해가지고 그 지속적으로 예산을 갖다가 편성을 해가지고 그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그 집중적으로 그 저희가 홍보하는 게 저희과 임무 중에 하나로 지금 업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뭐 다른 관점에서 접근하는 부분은 없으신 거네요. 지금 현재는 홍보 궤도 이외에는 지금 현재 없습니다. 굉장히 갑갑한 상황인데 홍보 궤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읍면동하고 연계하셔서 다문화 프로그램이라든지 다문화 통역하는 부분도 있고 네. 다문화 대상들로 하는
그 읍면동이나 아니면은 복지기관에서 하는 단체들에 적극적으로 알바생을 하시든 하셔가지고 나가서 이런 부분을 홍보를 하셔야 돼요. 그냥 뭐 이렇게 팜플렛만 만들어서 이거 사실 4,000부 만들어봤자 얼마나 됩니까? 예, 예, 이거를 진짜, 뭐 예. 보지도 않을 거고. 그런데 적극적으로 그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 내지는 그래도 그분들 중에서는 그 단체를 또 이끌어 가시는 대표급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분들하고 간담회도 하시고 그분들의 도움을 요청을 해서 캠페인을 그분들이 나서서 해서 주지 않는 이상은 저희 힘만으로는 부족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해보셔야지 그냥 뭐 캠페인하고 이 배부하고 현수막 붙이고 이것만 가지고는 이거는 절대 나아지지 않는 부분이고요. 이분들이 이렇게 그 쓰레기 처리를 하지 않는 거에 있어서 고스란히 저희 그 주민들이 저희 읍면동에 계시는 시민들이 겪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 조금 단체로 해서 단체를 끌고 계시는 그 다문화 분들을 가지고 어떤 협의체를 구성을 하시든 이렇게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지금 또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보니까 이제 포승읍 같은 경우에는 그 다문화 이런 모임이 있다고 이제 제가 얘기 들었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그 긴밀하게 협조를 해가지고 사각지대를 갖다 극복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48페이지 시민은 시민 행복을 위한 환경 우선 도시 추진하고 이제 사업 계획서를 명시를 하셨어요. 근데 이제 이게 뭐 소음 측정이나 방제 활동, 방제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유출이 됐을 때 이제 방제 활동을 하시는 거고 하청 오염 행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환경지도과하고 연계해서 하시는 거죠 본청하고 네, 맞습니다. 따로 진행하시는 사업은 아닌 거고. 저희가 이제 일단은 민원 발생을 하면은요 저희가 신속하게 나가가지고 저희가 그 해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하고 공통으로 해야 될 사항이 있을 때는 그 환경지도과하고 협업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소음 측정 같은 경우도 51회나 돼요. 뒤에도 자료가 있어서 제가 이제 방제 활동하고 쭉 봤는데 소음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한 업체에서 집중적으로 일어났더라고요. 뒤에 자료를 보니까 네. 이거 뭐서 정지 명령이 내려진 것도 있고 지금 쭉 있는데 그 자료가 지금 뒤에 보면 80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것도 자료를 좀 미비하게 올리신 게 여기가 이게 지금 비산먼지 피해 민원 신고 처리, 소음 피해 민원 신고 처리 해가지고 연도가 안 나와 있어요. 2022년도 자료인지 21년도 자료인지 그리고 23년도 4월 1분기 정도는 자료가 같이 올라와 줘야 되는데 지금 자료가 조금 많이 미비합니다. 이거 몇 년도 거죠? 저희가 이제 감사 그 기간 범위 내에 있는 걸 갖다가 저희가 제출을 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몇 년도 거냐고요. 지금 여기에 지금 저 80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는 지금 현재 그 올해 현 시점을 갖다가 기준으로 해갖고 작성을 했습니다. 아닌 것 같습니다. 올해 이렇게 많습니까? 이거 2022년도 자료 아닙니까? 2023년도 자료는 첨부가 안 된 거 아닙니까? 22년도 예 맞습니다. 23년도 자료가 지금 없는 거죠? 예예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없습니다. 예, 22년도입니다. 예. 그러면은 2023년도 자료하고 같이 해서 올려주시고 연도 표시가 돼 있어야지만 지금 민원 처리 내역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발생 빈도수가 중요합니다. 이게 이렇게 관리를 하셔가지고 이게 이제 그 줄은 건지 아니면은 계속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늘어났는지 이런 부분이 지금 비교가 안 되고 있고요. 소음 피해 같은 경우는 지금 사용 중지가 3개나 나왔습니다. 지금 뒤에 보면 이제 데시벨이 쭉 나와 있는데 81페이지를 보면 한 업체에서 이제 6, 7, 8번을 얘기를 합니다. 업체를 언급하기가 뭐해서 과태료도 과태료지만 사용 중지예요. 이거 왜 이게 시행이 안 되고 지금 뭐 계속 연거퍼서 이렇게 이런 게 발생을 하는데 이게 지금 공장 소음입니다. 건축 소음이 아니고 공장 소음 같은 경우에는 시정 명령이 내리거나 사용 중지가 내려주면 이게
좀 시정이 돼야 되는데 3월 달에 사용 중지가 내려왔는데 4월 달에 또 똑같은 사항으로 사용 중지가 떨어졌습니다. 사용 중지가 되면은 며칠 정도 사용을 못 하는 겁니까? 지금 사용하는 그 기계를 갖다가 그 이제 중지를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갖고 그걸 갖다가 보완을 해서 다시 이제 검사를 받고 이상이 없으면은 또 하는데 또 이제 또 사용하다가 또 초과돼 가지고 또 적발 튀는 그런 사례. 이건 근본적인 거를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을 안 하는 거잖아요. 이 업체에서. 지금 3, 4, 6월 달 연속해서 걸리고 이 업체는 지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입니다. 8번 중에 8군데 중에 이 업체가 5번이에요. 이런 거는 좀 과중하게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이제 공사를 이제 하다 보면은 그 이제 간혹 이제 큰 소리가 이제 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갖고 저희가 이제 거의 이제 상주하다시피 해갖고 그 이제 지역 주민들을 애로사항을 갖다 반영을 하려고. 아니면 예. 아주 뭐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그래도 시간 조절을 좀 하셔서 하시든지 그런 요령 있게 하셨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예. 연거푸에서 이렇게 나온다는 거는 조금 그분들이 조금 더 신경을 안 썼다는 이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악취민원 측정 결과를 보면은요. 지금 기준하고 결과 몇 배가 이제 그 오바가 됐는지가 나오는데 6번하고 7번 같은 경우는 상당히 기준치에서 많이 오바가 됐는데 개선 권고고 그 위에 1번, 2번, 3번, 4번 같은 경우에는 뭐 우선은 결과로는 기준치를 넘어섰지만 양은 그 기준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수치상으로는 오바가 아닌데 여긴 개선 명령에 과태료가 부과가 됐습니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수치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개선 명령이나 과태료가 주어지지 않고 개선 권고로 끝났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개선 권고하고 개선 명령하고 이제 차이가 있는데 처음에 이제 적발됐을 때는 개선 권고를 합니다. 그 개선 권고가 이제 잘 이행되지 않았을 때에는 저희가 개선 명령을 내립니다. 그 차이입니다. 근데 이렇게 많이 오바가 되는데도 그 첫 번째라는 기준으로 해가지고 개선 권고로 끝나는 겁니까? 예, 처음에 적발됐을 때는 이제 시설을 갖다가 개선을 할 수 있는 개선 권고 명령을 갖다가 먼저 합니다. 곧바로 뭐 영업장을 갖다 이렇게 폐쇄시키는 게 아니라 개선 그 기준치가 좀 불합리하지 않으세요? 그래도 어느 정도의 선이라는 게 있는 건데 그럼 만약에 15 이하인데 만약에 60이나 70이 나와서도 첫 번째는 그냥 개선 권고로 끝나는 겁니까? 그 기준은 좀 마련해 줘야 될 것 같은데. 이제 1차적으로는 이제 개선 권고를 하고 아니요. 과장님 예, 그거는 제가 이해를 했는데요. 예. 이게 이제 결과에 몇 배의 기준도 참고 사항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예. 네, 그래서 만약에 1이 기준점인데 1 이하로 나와야 되는데 10이 나왔는데도 개선 명령이고 1 이하인데 1.2가 나왔는데도 개선 명령이면 누가 봐도 이게 납득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선 권고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기준점을 좀 마련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개선 명령 같은 경우에는 지금 1, 2, 3, 4, 5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몇 번 반복해서 나왔기 때문에 과태료가 이제 40만 원, 뭐 56만 원씩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저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1000배 나와 있는데 요거는 그 이제 배출구에서 이제 기준치가 이제 500 이하인데 이제 1000이 이렇게 됐다는 거고요. 알고 나머지는 있습니다. 이제 부지 경계는 15에서 이제 20 이렇게 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수치도 거기에 개선 권고인지 수치가 너무 높았을 때는 과태료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선이 좀 주어져야지 이게 뭐 첫 번째라는 의미에 있어서 굉장히 큰 문제를 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개선 권고로 간다는 거는 조금 합당하지 않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64페이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적치 폐기물 처리 용역이 있는데 이 적치 폐기물은 이제 미처 처리하지 못한 폐기물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이제 시유지, 국유지에 이제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뭐 민원이 들어와서 이제 알게 된 겁니까? 아니면은 우리 시에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쌓여져 있었던 겁니까? 이제 적시 폐기물은 이제 저희가 그 이제 매년 저 계속 사업으로 예산이 이제 내려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각 읍면동별로 그 연초에 그 지금 적체 폐기물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저희가 하라고 네. 예, 저 지시를 합니다. 그럼 조사를 하게 되면은 그 근거에 의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적재 폐기물을 갖다가 그 예산을 갖다가 그 집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건 땅 속에 있는 게 아니고 위에 쌓여져 있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예. 땅 속에 있는 것들은 파악을 대충 하고 있는 곳이 좀 몇 군데나 있습니까? 땅 속에 있는 거는 이제 민원 발생을 한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뭐 대책을 갖다 강구하고요. 그런 민원 발생을 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는 사실 어려운 파악이 점이 있어요. 어렵죠. 예, 파악이 어렵습니다. 이건 그냥 이거 외에 좀 여쭤보는 건데 보통 이제 땅 속에 있는 것들은 저희들이 그 깊이나 면적 같은 거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데 위성으로 해가지고 등고선으로 해서 그 깊이를 예측을 하나요? 그런 거는 저 한 적이 없고요. 단지 그 신고에 의해서 뭐 폐기물이 묻혔다고 했을 때 그걸 갖다가 이제 실질적으로 그 파내 가지고 폐기물로 확인이 되게 되면은 그 실질적으로 그 폐기물 갖다 배출한 자한테 그걸 갖다가 처리하도록 처리 명령을 갖다가 저희가 내보냅니다. 아직도 이런 적치 폐기물이 매년 이렇게 나온다는 것 자체가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적치 폐기물을 실태 조사를 해서 만약에 뭐 세 개에서 뭐 4개 정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발견을 했다. 그러면 예산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1년에 할 수 있는 예산이 있잖아요. 나머지는 그 다음 해로 넘어가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걸로 인해서 토양이 오염돼 가지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거네요. 저희가 이제 이제 죄송하지만은 예산의 한계 사항이라 할까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 앞으로는 이제 그런 부분을 갖다가 지속적으로 줄이도록 저희도 이제 노력을 해야 되고 시민들도 이제 자발적으로 노력을 이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이 쌓여져 있으면 적어도 그 해에 적치물을 다 치우지는 못하지만 예산을 좀 편성을 하셔서 토양 오염 같은 경우는 미리미리 검출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조사를 들어가고 그게 만약에 검출이 된다라면 그 예산이 아니더라도 예산을 전용을 하시던 성립전 예산을 세우시던 아니면 특조금을 갖다 하시던 하셔가지고 선행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 한 해 뭐 저희들한테 배당된 금액이나 이런 게 있다고 하지만 우선 폐기물에 있어서 토양이 오염되는 거는 확인을 먼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77페이지 보겠습니다. 부정 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상설 기존 단속반 운영 결과가 쭉 나와 있습니다. 22년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2023년 쭉 점검업소 위반 내역인데 기타에 대해서 좀 설명이 좀 돼 있었으면 좋겠어요. 기타는 어떤 부분을 명시하신 것입니까? 제일 많습니다. 기타가 8건이나 되는데 제가 못 들었는데 몇 페이지 수? 77페이지입니다. 위반 내역 중에 기타가 어느 부분에 해당이 될까요? 없으시면 자료를 나중에 따로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밑에 보면 등록 취소 폐쇄가 한 건이 있습니다. 행정처분에서. 예. 웬만하면은 보통 이제 영업정지나 시정명령이 내려지는데 등록 취소나 폐쇄가 됐다는 거는 사안이 그만큼 크기 때문에 해든지 아니면 반복적으로 시정이나 어떤 행정명령이 때려진 부분에 있어서 이제 막다른 데까지 왔기 때문에 등록 취소나 폐쇄를 하셨을 텐데 이거는 어떤 사례입니까? 먼저
행정처분 등록 취소하고 폐쇄는 그 영업을 갖다 그 실질적으로 안 해가지고 이제 폐쇄를 시킨 거고요. 그다음에 그 제품 폐기라는 것은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폐기 명령을 내려서 폐기 처분을 한 겁니다. 아니 그거는 알겠는데요. 지금 제가 여쭤본 의도는 어느 정도 사안이 있었기 때문에 행정처분에 있어서 등록이나 폐쇄가 내려오는지 이 한 건에 대해서 여쭤본 겁니다. 저희가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영업을 안 하게 되면은 사실 영업 폐쇄 신고를 사실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갖고 매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점검을 한 결과 저희가 그 직권으로 갖다가 이제 영업을 갖다 이제 폐쇄시키는 그런 절차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제 제품 폐기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기간이 초과돼 갖고 그렇죠. 예, 예. 유통이 그런- 되면 예, 안 그런 되는 부분을 물건에 폐기하는 대해서 겁니다. 폐지 명령을 때리는 거고. 예, 그럼 이제 이거는 행정처분이라기보다는 영업을 하지 않아서 등록을 자진적으로 취소를 하지 않아서 예. 취소를 하게끔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78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랑 같은 말씀인데 생활 폐기물 발생량 처리 실적을 보면 사실은 이 실적은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게 좋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양하고 실적하고 3년도 1분기하고 보면 이거를 4, 4분기로 봤을 때 동량이에요. 그렇죠? 예, 예. 매립도 그렇고 소각도 그렇고 재활용도 그렇고 음식물도 그렇고 4, 4분기로 따져서 곱하기 4를 하면 이 양이 똑같이 나옵니다. 이게 예. 줄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저희가 이제 쓰레기는 이제 크게 이제 이제 일반 쓰레기하고 이제 재활용 쓰레기, 이제 음식물 쓰레기를 이렇게 이제 통상적으로 나누는데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시기 때는 더 많이 발생을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약간 이제 줄어드는 이제 그런 시기가 이제 있지만은 근본적으로 이제 쓰레기가 많이 발생하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재활용을 갖다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약간 차이가 난다고 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안중 지역은 이제 인구수가 크게 증가하는 그런 현상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파악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코로나 시기에 이제 조금 더 많이 발생했고 그 이외에는 특이 사항 같은 거는 없는데 지속적으로 폐기물을 갖다가 줄어들게 하기 위해서는 재활용률을 갖다가 얼마나 높이느냐 거기에 관건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각 읍면동이나 아니면은 우리 안출, 송출에서 노력을 다 하시는 건 알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그 자연불악이 많은 부분에서는 이게 이제 분리수거나 이런 것들이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아파트 같지 않고.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어떤 정책을 피지 않으면 이 지금 전혀 줄고 있지를 않아요. 미세하게나마 주는 부분이 눈에라도 보여야 되는데 1분기에 이런 양이 나왔다는 거는 앞으로 행감이 11월 달에 있는 게 아니고 6월 달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앞으로 남은 시기 동안에 이런 부분에 좀 선제적으로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되는지 고민을 해보시고 올 행정에 반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똑같은 그 관점에서 다시 한번 79페이지를 말씀을 드리면 지금 자연불악이 많다 보니까 불법 소각이 많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불법 소각이 지금 현재 1분기에 5건이 발생을 했어요. 작년에 2건이었는데 예, 금액도 지금 이제 벌금이 부과가 작년 1년치보다 많고 똑같은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선제적으로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82페이지에)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적치 폐기물에 대해서 토양이 오염되는 부분들은 그 해에 예산이 없거나 아니면은 어떤 행정적인 것 때문에 못하더라도 토양의 어떤 오염은 먼저 제가 좀 관리 감독을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토양오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 규정에 나와 있는 것처럼 2만 리터 이상의 석유를 제조 및 저장하는 주유소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이게 대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설치 신고가 2군데가 됐고 변경 신고가 이렇게 됐는데 정화 조치 명령이 7군데나 됐습니다. 과태료가, 이게 정화 조치 명령이 과태료 대상인가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용역 결과 나왔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스스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래갖고 이제 정화 조치 갖고 다 완료하면은 네. 이제 이걸로 과태료가 종결 처리, 나갑니다. 종결 처리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토양오염이 된 사례가 지금 4월 30일 기준 올해 거잖아요. 작년 게 예. 아니고. 예, 예. 이게 많으면은 이거는 좀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게 대부분 포성 국가공단 내에 있는 건데요.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선제적으로 갖다가 점검을 갖다가 해서 토양 오염을 갖다가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군에서도 얼마 전에 토양오염 정화 진행 세부 사항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이거 부대에서 공군 부대 내에서도 저희가 부대 내라고 갖고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 거기에서도 토양 오염이 추가된 걸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저희가 정화 명령을 내린 겁니다. 어떤 시설에서 이게 토양이 오염이 된 거예요? 이게 부대라고 해갖고 석유를 갖다가 보관을 않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토양 오염 검사를 했습니다. 기준치가 얼마나 오버가 됐습니까? 뭐 그렇게 크게 많이 오버가 된 건 아니고요. 네. 토양을 갖다가 개량을 해야 될 그런 수준으로 해갖고 개량을 할 수 있도록 명령을 내보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정화 조치 이행 기간이 2024년 4월 4일까지예요. 이렇게 기간을 길게 주는 이유가 있습니까? 예, 법적으로 기간이 나와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갖다가 주는 이유는 지하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갖다 공사하는데 시간도 걸리고 또 걷어내는데 시간도 걸리다 보니까 이렇게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주지만 이 안에 이 이행 기간 안에 네. 거의 다 완료가 됩니까? 대부분 다 완료가 됩니다. 제 2차, 3차 오염이 되지 않게 단서 조항에 붙여주세요. 이행 기간은 이렇게 하지만 조금 더 빠른 시일 내에 이행을 부탁드린다는 단서 조항이라도 좀 붙여야지. 이게 1년 정도 어느 해 양인지는 여기서 이제 말씀 못 하시겠지만 1년씩이나 이렇게 정화를 한다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그 제2의 제3의 염려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저희가 이제 선제적으로는 못했지만 유출이 되고 난 다음에 토양 오염이라는 거는 자정 능력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정 능력이 떨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 사람이 병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조금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올해 알겠습니다. 23년도에 벌써 2건이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예. 토양오염 관리 대상이 지금 신고업소가 153개로 되어 있는데 몇 분이 이거를 관리 감독하는지 모르겠지만 한계가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저희 평택시만에도 개발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관심 있고 세심하게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그 행정을 펼쳐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긴 시간 동안 답변하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명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순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순현입니다. 앞에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 그걸 참고하신다고 소장님께서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47페이지에 보면 깨끗한 생활 시민과 함께하는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에서 무단 투기 단속반이 8명이 있는데 2명이 증가된 건가요? 10명으로? 네, 그리고 크린 기동대가 6명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크린 기동대하고 무단투기 단속반하고 하는 일이 거의 비슷한가요? 아니면 틀린가요? 이제 무단투기 단속반은요, 그 이제 쓰레기 봉투, 이제 종량제 봉투에 이제 배출을 하지 않아 가지고 그 적발을 하는 건데요. 적발하기 위해서는 이제 파봉을 해야 됩니다. 이제 뜯어내야 됩니다. 이제 그런 걸 갖다 이제 단속을 갖다가 하는 그 기관제고요. 또 이제 무단투기 클린 기동반은 이제 적재 쓰레기도 이제 치우고 도로상에 이제 지저분한 거 있으면 치우고, 그래서 이제 쓰레기를 이제 치우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때에 따라서는 이제 그 쓰레기 이제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파봉이 클린 기동대가 파봉한 게 6,208건이에요. 위에서 무단투기 단속반이 파봉을 몇 개를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밑에는 6,208건을 단 쓰레기 배출 해고 홍보 활동을 4,911건을 했다면 6명이서 10,000건이 넘게 적발을 하거나 파봉을 한 거나 마찬가지네. 파봉을 갖다가 6,208건을 했는데요. 이제 파봉을 해서 이제 다 이제 적발을 하지는 못합니다. 이제 대부분 이런 명확하게 이제 근거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걸 갖다 찾아내야 되는데 그런 건 이제 찾아내지는 이제 상당 부분을 못 하고 있어갖고 어떻게 보면은 경각심도 주면서 그다음에 정말로 실질적으로 이제 적발을 해가지고 저희가 과태료도 부과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성탄 출장소에 보면은 무단투기 단속반은 6명이에요. 주방을 포함해서. 그리고 클린 기동대는 4명이거든요. 예, 예. 인원수가 안중 출장소가 많은 이유는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저희가 지금 면회 의복은 면회도 있고요. 예, 저희 그 출장소에도 있고 합쳐갖고 그렇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래도 저희가 그 농촌 지역이고 그다음에 외국인들도 많고 그 공사 현장도 많다 보니까 저희가 본청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가지고 좀 배정 좀 해달라고 했습니다. 예, 인원이 쓰레기가 많이 안 나와야 되는데 쓰레기가 또 요새는 불법 쓰레기들이 많으니까 일단은 그걸 건절하기 위해서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하시는 사업이시니까 이 사업도 중요하지만 시민들한테 홍보도 중요한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버리는 사람들이 시민 의식이 고조돼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많은 홍보 좀 해주시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이걸 여쭤봤습니다. 예. 저희가 종량제 관련해서는 벌써 20년도 훨씬 넘었는데도 아직도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배출을 하지 않는 그런 게 아직까지도 사라지지 않고 있는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네, 이거는 저기 현대 사회의 숙제인 것 같아요. 이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다음에 55페이지에 보면은 밑에 진행 중인 게 하나 있어요. 영업정지인데 영업소 취소 처분인데 이것도 이분들도 과징금으로 대출을 할 수 있는 건가 이런 것도? 영업정지 취소를 하는 경우에는 크게 말 그대로 취소할 정도면은 크게 문제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서 청소년 주류 제공이 예. 만약에 청소년 주류 제공을 해다 적발이 되면 영업정지나 영업 정지를 영업 정지를 합니다. 영업 정지. 예. 이것도 영업 정지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장사가 잘 되는 그런 업소 같은 경우에는 영업 정지 대신에 과징금으로 과태료 비슷하게 과징금으로 갖다 돈을 내고 영업을 갖다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과징금으로 갖다 하고 할수 있습니다. 있어요. 예. 하나만 여쭤볼게요. 과태료하고 과징금하고 차이는 몇 배 정도 나는? 과징금은 영업 정지에 가름해서 오는 거고요. 과태료는 사회질서 그 측면에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태료가 훨씬 저렴한 거잖아요. 과징금보다. 예, 과태료는 크게 개인 잘못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 거지만은 과징금 같은 경우는 영업을 하느냐 못 하느냐에 따라서 예.
상공인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또 본의 아니게 어쩔 수 없이 자기가 모르고도 당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도 한번 관심 좀 가져주시면 예, 이제 그런 부분에 네. 대해서는 이제 청소년 이제 주류 제공이라든가 청소년한테 이제 담배를 이제 판매를 한다든가 이제 이런 부분인데요. 이제 그 결론은 이제 몰라가지고 그렇죠. 이제 성년인 줄 알고 이제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그분들이 억울해가지고 저희한테 이제 행정심판을 갖다 이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때는 이제 영업정지 5일을 저희가 영업정지 10일을 갖다가 처분을 때렸는데 억울해갖고 이제 행정심판을 해갖고 5일을 갖다 감면 받아갖고 영업정지 5일 이렇게 이제 하는 경우가 어쩌다가 이제 한두 건은 이제 있습니다. 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76페이지 좀 한번 봐주시겠어요? 유흥식품 적객업소 지도 단속 및 조치 내역에서 맨 밑에 보면 고발이 7건인데 무신고 영업, 재난배상 책임보험 미가입, 유흥적객원 명부 미비치 해갖고 재난배상 책임보험 미가입하면 허가가 나오지 않지 않나요? 이제 재난 이제 보험을 갖다 이제 가입을 않게 되면은 사고가 났을 때 그 이제 보험 보상 처리를 갖다가 해주는데 이제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영업을 하게 되면은 재난배상 보험 책임을 갖다가 보험 가입을 하라고 저희가 그 반드시 이제 알려드립니다. 아니 이제 신고 알려드리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가입을 하고 나서 1년마다 이게 이제 하는데 갱신을 안 했다 이거죠? 예, 이제 갱신을 갖다가 늦게 하거나 이제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과태료가 나가고 있습니다. 만만치 않을 텐데 여기도요. 일거리가 좀 있습니다. 신규자는 무조건 해야 되고. 무조건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이제 허가를 내주잖아요. 신고나 허가를 내주면은 31일 지나면은 그 과태료를 부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신규 가입자가 재난배상 책임 보험을 가입 안 하면 허가를 낸다고 시청에서? 그거 아니 저 30일 이내에 가입을 해야 된다 이거죠. 아닌데요. 이거 저 신고를 신규로 할 때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걸 알고 있는데요. 네. 이제 신규로 할 때는 이분들이 1년치 연납으로 하니까 연애 지나서 미처 본인들이 챙기지를 못해갖고 기일이 지났거나 이래서 아마 과징금이 많이. 예, 맞습니다. 이제 그 갱신을 갖다가 늦게 해서 이제 대부분 맞습니다. 이런 것도 시에서 사전 연락 그런 것도 보내드립니다. 보내주는데도 네, 다 보내드립니다. 하시다 보니까 바쁘고 예. 금액이 얼마 안 되는데도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홍보 면에서 좀 더 신경 써주셨으면 예,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순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시간 동안 또 의원님들 많은 도움 말씀 주셨는데 내년 행감 때는 우리 안중 출장소가 좀 지적사항이나 행정조치나 좀 많이 이런 건들이 좀 줄었으면 좋겠습니다. 작년 역시 지적사항들이 반복됐는데 올해 또 역시 반복될 수밖에 없지만은 줄여나가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요 과장님들 고생하고 계시는데요. 내년에는 좀 더 좀 나은 복지, 나은 환경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중 출장소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안중 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지적된 사항과 대안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열의를 가지고 감사를 진행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중 출장소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내일은 그동안 감사하신 사항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사내를 선언합니다.